당신의 상큼한 랜선 선배 오 상담소입니다. 그러면 옥 선배부터 알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결혼은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믿음직한 연애가 하고 싶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요즘 어디서 그런 사람 만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잠깐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사실 결혼에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서로 믿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에 다시 결혼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먼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는 있지만 30대가 되니까 연애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박 선배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직장에 다닐 때 동호회 기타 동호회를 다녔다. 실제로 그 동호회에서 많이 커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혼까지 하시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근데 기타 동호회 다니는 형님들이 그 이런 지금 강호배님 같은 경우가 많은지 여러 개의 동아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아리에서 딱 성사가 되면 모든 동아리를 안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청첩장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얘기를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더 관계가 좋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는 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 선배님도 커뮤니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만난 건 아니고 커뮤니티 내에 있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죠. 외부 사람을. 그래서 소개팅이요? 소개팅으로 결혼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같이 우리 소개팅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런 분들 다 사연 모아가지고 연결시켜드리고 싶어. 세 가지 경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 떠올려봐도 소개팅이거나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모임이거나 아니면 직장 이 세 군데인데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딱 첫눈에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게 누누이 얘기했던 연애 소설 계속 얘기했던 그 주인공들의 이제 사연인 거죠. 전형적으로 스며드는 네네. 사람도 있다. 되게 어릴 때는 딱 첫눈에 뭐 이런 거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가랑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젖어드는 그런. 30대가 넘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자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뭐지?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뭐지? 어쨌든 이제 30대 이상부터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20대보다는 더 편한 시간을 내는 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조금 줄이게 되고 그 시간에 뭐 나를 위한 시간을 쓴다거나 근데 내 시간을 썼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얻는 게 뭐지 이런 걸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만 계속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를 만났을 때 얻을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계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성을 만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 좁아지는 거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볼 때도 있고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항상 내가 이익을 볼 수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손해일 수도 있지만 멀리 봤을 때 조금 내가 만나는 사람의 폭을 한번 넓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찬찬히 한번 보시라. 되새김질을 해보시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라.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네. 강우배님께서는 한번 다녀오신 네. 케이스시네요. 그러니까 본인 이 강우배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 맞아, 네. 맞아. 저 친구 돌아왔네. 진짜 그랬어요. 요새 그리고 되게 많아요. 맞아요. 평소에 안 해봤던, 그러니까 이전에 안 해봤던 걸 해야 돼. 지금 안 생긴다는 건 다른 짓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절실하시군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연락처를 얼마나 뒤져봤는지 모릅니다. 강후배님의 사연입니다. 또 강후배네요. 안녕하세요, 정바고 선배님들. 저는 강후배라고 합니다. 최근 겪은 몇 가지 사례들 때문에 제 성격에 관해 고민점이 생겼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에 화도 내고
업무 수행을 하다가도 아니다 싶은 일에는 상대에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제 뜻을 관철시키기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제 의견이나 의사를 표현은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강압하진 못해요. 성격적으로 불처럼 행동하는 게 몸에 안 배어 있기도 하고 좋게 이야기해도 말은 안 듣고 그렇다고 바로 물리력을 쓸 수도 없고 좋게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신적 훈련법이 있을까요? 저랑 되게 반대되는 성격이시라 가지고 저도 되게 불같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지금보다 더 심했어 진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20대 대학교 가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쌓여왔던 그런 이렇게 확 발을. 그런 것들이 확 하면서 물론 내 말이 맞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걸 받는 상대방이 반발심으로 확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진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어투나 이런 성향을 많이 유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의 현재 모습. 이거예요. 나는 강후배님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내 업무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수행을 빨리빨리 안 한다. 계속 체크를 하세요. 강후배님도 지금 좋으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건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하지만 정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상기시키는 방법이 취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한 방에 쪼개지 못할 거면 도끼를 들고 계속 두드리는 얘기죠. 어떤 요청을 할 때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느 요청에 그리고 이거를 요청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다 하고 이거를 이제 이메일이거나 쪽지를 남겨요. 그다음에 보낸 다음에 바로 전화를 드려요.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되게 바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전화를 해서 되게 나긋나긋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그런 프로의식을 갖고 하시면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런 진정성까지 보이면서 이제 네. 요청을 했는데 고깝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야. 사람은 그냥 그러신 분이구나. 빨리 일을 끝내세요. 그 공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HR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네요. 체력도 기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담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은 적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현재 이거 직장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직장인이고 본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이 많은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게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 그게 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은 직장인이지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당하고 너무 항상 억울해. 조아님이 네. 보내주셨는데 타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만 네. 거기서 자신의 비전을 챙기느냐가 차이를 만드나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저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일하는 게 남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네. 그 마인드 차이는 엄청 큰 거죠. 난 현재는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보면 오너가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그 과정 없이 결국 본질적으로 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현재 나는 내 일을 당장에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남의 일이지만 그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고 정말 최고로 열심히 하고 최고로 해야지 종국에 제 일을 했을 때 똑같이 그 트레이닝이 돼서 습관이 되고 몸에 뱄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뭐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계속 부정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 일이니까 난 열심히 잘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공감해요. 네. 저는 실제로 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내 일을 할 때는 진짜 되게 많은 그 리소스가 되거든요. 네. 재료들이. 네. 그때 쌓았던 경험과 그런 지식과 노하우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직장 생활만 계속 하고 싶어.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일만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좀 공감하기 힘들죠. 어렵죠. 내가 나중에는 진짜로 많이 배워서 내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하는 게 모든 일들이 공부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이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 거죠. 그 마인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맞아요. 그 마인드 차이,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정말 그 마인드 차이가 삶에 대한 태도, 뭐 정신력, 뭐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암흑기를 보낼 때 마음 상태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는 진짜 엉망진창인 그 무슨 고물상 같은 상태야. 내 정신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다 망한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남기고 일단 다 제끼는 방법을 저는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냥 포기일 수도 있고 일단 접어놓는 거일 수도 있고 나중으로 미루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요거 하나는 붙들어야 돼. 붙들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미루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체력도 기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아마도 나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취미도 갖고 싶고 한 기타 등등 일과는 좀 떨어진 나만의 생활을 좀 가꾸고 싶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 종류 중에도 딱 요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전 편까지는 제가 직장에서 뭔가 불만이 있어도 계속 다니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HR님은 왠지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동시간이 너무 긴데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보다는 적지만 노동시간이 조금 짧고 지금 하고 싶은 공부와 체력을 기르고 싶은 이거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후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며칠 뒤에 업무의 이유로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한 김에 여행도 겸사겸사 하고자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거나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행 기자. 떠나요. 저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흑돼지죠, 흑돼지. 제주 흑돼지. 흑돈. 흑돈. 꼭 흑돈. 먹어야지. 이거 제주도는 그 멸치장 주잖아요. 멜젓. 멜젓. 그래서 흑돈을 멜젓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진짜 맛있었던 가게가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그 편집하시는 분께 자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흑돼지? 네, 엄청 많이 먹고. 그래갖고 담당자들이 싫어했어. 우리가 계속 판을 비우니까. 콤보 한점 먹어라 직장. 이거라. 워크숍 갔을 때. 그리고 비자림. 아. 이 옷을 다 입고 네. 비 오는 비자림을 걷는데 비자림. 가다가 엄청 큰 나무들이 많아요. 오래된 나무들이. 안 왔잖아. 허깅했잖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치유되는. 딱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쫙 비가 내리면서 이 백색 소음으로 쫙 주변이 깔리고 그때 이제 18년도였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던 그때 이제 창업을 다시 재도전으로 했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간 그 워크숍이었는데 조금 치유를 받고 왔죠. 잘 될 거야 하면서 숲이 조금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제가 또 제주도 하면 또 언제 가보셨죠? 마지막으로? 저는 수시 때때로 갑니다. 아니 그냥 당장 가도 되잖아. 그 선배님은 그냥 마음 먹으면. 좀 총 간 방문 횟수를 따지면 한 10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에? 제주도를요? 네. 와. 한 2달 산 적도 있고요. 대박. 저는 한 번 한 가봤는데 번이죠. 100회라니. 저는 한 5번? 진짜 거의 제주도 너무 마스터시네요. 부럽다. 제가 심지어 연극을 제주도에서 다이빙하는 이야기를 연극을 만드는 적도 있어요. 와, 시연이 됐어요 그게. 네, 오. 공연을 했었어요.
비가 올 때는 엉똑폭포에 가셔야 되고요. 엉똑? 엉똑. 엉똑?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만 폭포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오. 비가 안 오면 그냥 절벽이고 절벽인데. 비가 오면 진짜 세상 절경이 폭포가 되는 데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저는 꼭 먹어야 되는 네. 거는 관광을 갔다면 다들 뭐 갈치, 뭐 맞아, 흑돼지 갈치. 뭐 이런 거 어떻게 먹잖아. 무시하는 갈치는 표정이었어요. 막 못 봤지? 무슨 뭐 전복 막 뭐 김밥? 이런 거 먹잖아. 뭐 그 무슨 뭐 꽁치김밥, 그래, 뭐 꽁치김밥 이런 거. 맞다, 맞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요. 제주도는 그 제철에 제주도에만 있는 나물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철철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귤도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먹는 귤 말고 청귤이 맛있습니다. 청새로 된. 네, 그거는 그런 것처럼 사실 흑돼지 서울에도 있잖아. 하긴 저도 달라. 뭐가 달라? 제주도에서 육지로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고사리, 소비가 다 돼서. 나물. 그리고 구자 당근이 참 맛있고요. 구자 당근? 구자읍에서 그러니까 당근이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진짜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럼 서울 사람들 다 아는 거 그럼 같아요. 말은 그 당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줘요 진짜로. 음. 구자 당근이나 아니면은 한라산에서 나는 고사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당연히 제주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짠. 모닥치기라고 이거는 어떤 특별한 메뉴라기보다 제주도만의 그 분식 먹는 문화예요. 이렇게 모닥치기 주세요라고 하면 서귀포 쪽에 저는 그 가게에 갔었는데 큰 접시에 김치전을 깔고 네. 그 다음에 튀김이랑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김밥을 이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떡볶이를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섞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먹는 게 아니라 김치전 이게 눅눅해질 거 아니에요. 떡볶이 국물에 그럼 김밥이랑 이런 게 막 섞이잖아요. 그걸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모닥치기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많이들 그렇게 먹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거랑 제주 막걸리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맛있겠다. 난리 나지. 진짜 아까 전에 어. 댓글 달아주신 분 말처럼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주도 가서 방송 한번 하시죠. 정방폭포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서 그 넓은 잔디 거기 있잖아. 코로나 빨리 끝나길. 다후배님, 네. 동생의 남편과 너무 어색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동생과 조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부와는 도저히 친해지질 않네요.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무엇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사이가 좋아지기 힘드네요. 제부와 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생을 생각한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동생의 가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자꾸 조카들의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것에 죄책감이 듭니다. 미워할 정도로. 근데 이게 되게 신선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게 제부와 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굳이 친해져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에서 몇 번이나 만난다고 이 사람을. 근데 또 그 집안의 문화나 이런 게 만약에 막 다 같이 막 모이고 여행 가고 이런 것이 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이라면 동생이 속상하겠다는 짐작이 본인도 되나 보지.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용 쓴다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희석시키는 것밖에 없어. 미움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해소되는 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대차게 싸웠어. 막 뭐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물어뜯고 싸워서 막 서로 핥히고 난리를 치고 한바탕 뒤집어 엎으면 해결되는 미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미움의 감정이 희석되거나 좀 빛이 바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가 아닌가.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좀 덜 미워지기도 하고 그 미움의 감정이 좀 내가 왜 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미워했던 정체가 별거 아닌 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걸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 갈등 막 지금
못되게 구는 것만 좀 참는 정도로 그냥 이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미운 건 어쩔 수 없죠. 내 안에 무언가를 그 사람이 건드린 거거든. 내가 참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죠. 그가 건드린 건데 그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 와이프의 언니 때문에 자기를 바꾸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자의 모습을 최대한 안 보는 게 마주치지 않는 게. 두고 보시라는 두고 보시죠. 거죠. 그냥 두고 보세요. 보일 때만 보시고 그냥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자기를 다스리라는 얘기인 건데 결국 나도 안 바뀔 거고 그 사람도 안 바뀔 거라면 그냥 둔다, 본다 요것만 하고 내 남편이 아닌 게 어디야. 그건 굉장히 다행이지 않습니까? 한우배님의 사연입니다. 너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제 형편은 그리 좋지 않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렇다고 제 형편이 고민의 주제는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30대 후반의 모쏠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음 생까지 대기해야 하려나요? 심플한 고민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30대 후반까지 모쏠이라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연애라는 세포가 없는 걸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어렵겠다. 저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방향성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가 없는 세포이신 분들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모쏠이신 분들이 현재 이 모습대로라면은 30대 후반까지 현재 이 모습대로라면은 정말 완전히 뒤바꾸지 않은 한 절대로 저는 연애라는 걸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쏠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 그래서 누구도 네. 여기에 들어올 맞아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자기 세계가 망가지는 걸 싫어해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의도한 게 아니야. 자기 세계가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해. 그러니까 이게 연애가 안 되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 뭐 지금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너무 탈출할 수 있을까요를 고민한다는 건 연애 너무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네. 이게 두렵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지.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이 힘들다고는 했지 처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연애 뭐 앞으로 한 명 다음에 만난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잘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한 명이 막 다시는 없을 기회고 이 사람이 나의 최초의 연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나의 첫 연애는 너무 소중할 것이고 너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막 이런 환상을 싹 걷어내고 그냥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얻기 힘들어가면 더 안 된단 맞아. 말이야. 긴장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매력이 더 안 나와요. 맞아. 그리고 다음 기회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좀 가뿐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막 상대를 대하면 내 매력을 이 사람이 알아채기도 전에 부담스러워서 떠날 수도 있어. 연애를 하기 힘드신 분들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 너무 심각해?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뭔가 환상을 필터. 그걸 끼고 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 나와 동등한. 그리고 편하게 접근을 해서 내가 좋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거기서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되게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면 이성도 편하게 대해주거든요. 이 사람 되게 편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되게 부담을 갖고 접근을 하면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해. 굉장히.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포장이 가득 찬 사람으로 보면
만나기 꺼려지죠. 그냥 나의 민낯을 이 사람이 보면 실망하면 어떠지? 이런 고민이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소개팅 장소도 막 애써 소개팅이라고 해서 막 근사한 레스토랑, 막 코스 이런 거 하면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야, 분들 있어요. 아니야. 그냥 본인이 평소에 국밥을 먹으면 국밥집 맛집이 있으면 제가 평소에 자주 또 보시는데 맛있다고 그냥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차문 열어주지 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싸대기 맞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평소대로 그럼. 못 사귀면 어때? 그래 맞아. 그냥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못 사귀면 맞아, 어때? 그래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아니야. 한 번 딱 하고 나면 맞아. 한번 하고 나면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어려워. 근데 하고 나면은 내가 연애를 하면 내 인생에 되게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느꼈던 건 그것도 맞아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정말. 얘기 좀 할게요. 나 제주도 수준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냐면 이것도 1박 2일인데. 얘기 좀 할게요. 딱 사귀고 나서 느꼈던 거는 내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이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와. 내가 다른 사람이, 이성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일 수 있구나. 그 전까지의 나는 되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도 이제 생각했었는데 나의 그 존재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딱 각인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사귀었던 경험이. 잘 헤어졌나 보다. 한 후배님이 지금 3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0대 후반이면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 힘들다는 거. 기운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숨겨졌던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시도해볼만 하다. 나의 일상을 파괴해가면서까지 그거 창조적 파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내가 딱 정해진 틀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걸 파괴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연애는. 창조적 파괴. 좋은 말이에요. 좋다. 도전. 도전. 정바국 상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서대문구에 있는 세 곳의 인지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문 영천시장 뒤에 있는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그리고 밤의 서점이 있고요. 책을 사면 초콜릿을 드리는 초콜릿 책방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곳 서대문에 있는 독립서점을 이용하실 수 있는 12,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바국 상담소 제8화는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상큼한 레선 선배 정 박 오 상담소였습니다.